며칠 전 이재명 대표와 법륜의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법륜은 인지도에 비해 참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일단 조계종 승적이 없습니다. 그럼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스님이라 할까요? 마치 제명돼서 소속 종파가 없는 최재형이가 자기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건지 불교에 관해 잘 몰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호국 불교순가회 성우 스님에 따르면 스님이 아니랍니다. 최재형은 분명 목사 사칭 사기 아닌가요? 의사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의사면허 상실하고 의료행위하면 이거 범죄잖아요. 그래서 성우 스님에 따르면 법륜이 입은 건 승복이 아니랍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고 다니는 옷이 성우 스님과 같은 법복과는 좀 다른 약간 세미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오늘은 이런 법륜이 이재명 앞에서 쩐명이를 냅다 까버렸습니다. 저에겐 너나 잘하라는 말투로 들렸거든요. 눈치 백단 쩐명이가 분위기 눈치 깐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답게 차담회에서 차 한 모금 마시는 거 보지 못하고 끝내버립니다. 속으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아무튼 경기동부연합의 반국가 세력들이 주축이 된 권력전복 작전은 끝장 집회라면서 판을 벌렸는데 이거 우파 집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폭망각지대로 아닙니까? 쩐명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뭘 해도 뜻대로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미국 실리콘밸리 페이팔 멤버라고 합니다. 페이팔 멤버들은 성공도 무지하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즉 반국가 세력들이 추종하는 사회주의와는 방향이 180도 다르단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쩐명이한텐 무지하게 악재란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사로 법륜을 불렀는데 스벌 이것도 망같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이자들의 운때는 여기까지란 말 아닐까요? 그리고 쩐명아 니 똥줄이 타는 건 알겠는데 사람 불러놓고 차 한 모금은 괜찮잖아. 어찌 그리 매정하노. 자긴 샌드위치다 과일이다 공짜로 어마무시하게 처묵처묵하면서 남한테는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차 한 모금도 아깝디?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아무튼 이재명과 법륜의 짤막한 차담회 아니지 한 모금도 안 마셨으니까 차라리 나가리 미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면 쩐명이 똥줄이 겁나게 타서 화상 입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쩐명이 조만간 국립호텔 입소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똥꼬 검사가 필수라면서요. 근데 똥꼬에 화상 입으면 이거 입소식 때 똥꼬 검사 지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쩐명이는 어차피 종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입소식 문제없게 똥줄이 타서 똥꼬 화상은 좀 안 입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듯합니다. 국립호텔 입소식은 지대로 치러야 하잖아요. 쩐명이 똥줄 타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양해를 받고요. 네, 이따가 그러면. 예. 역시 대표님 오니까 이렇게 네. 요란하시고. 아닙니다. 우리 스님께서 오랜만에 국회도 찾아주시고. 네네. 저도 오랜만에 네네. 김성건 의원님이 네. 그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에 아마 그 대표인가 봐요. 아, 네. 그래서 김성건 의원하고는 오래 이렇게 인연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청을 해가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울주에서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시죠? 예, 아침에 출발해요. 농사는 다 끝나셔서. 우리 좀 비가 가을에 서 와가지고 아직 베베기를 못했어요. 별을 배셔야 되는군요. 동네 다 뵀는데 우리 놈만 내일 이제 마지막 때. 하여튼 요즘 세상도 하수상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특히 이게 평화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제가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글쎄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제일 큰 일은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네. 어떻게 지켜내느냐. 맞습니다. 지금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랄 위험도 또 높다가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반세기 이상 이루어놓은 이런 우리의 뭐 경제력이나 문화나 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를 지켜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위해서 대표님이 좀 정부하고 잘 네. 논의해서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 땅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금 정부하고 이렇게 갈등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 의료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또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의료는 잘 갖춰진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의료계가 비교적 잘 대응을 해줬고, 그래서 그 어떤 개혁이 필요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네. 풀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다시 의료 파국이 올 수 대란이 있습니다. 날 예. 요소가 있고 보건의료계가 붕괴될 위험도 있었는데, 제가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민주당 쪽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인데 맞습니다. 계속 침묵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뭐 과거 정부 때 하다가 안 됐어 섭섭해서 그러나 그런 건 생각도 아니고.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크고,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경제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경제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설악산에서 출발해가 동해안을 따라서 거제까지 네. 쭉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7, 80%의 숙박업 같은 게 네.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영업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연착륙시킬 건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계속 방치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데서 조금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네. 좀 어려움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보살펴보는 좀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 그래도 그런 말씀 좀 저희가 많이 좀 듣고 또 저희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의 어떤 대책이 미비하다고 보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네.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만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네. 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